저희 라디오 함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펫 보험이라고 반려동물 관련 보험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이게 펫 보험이라는 게 나올 정도면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키우고 있지 않은데 예. 그래도 주변에 보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죠. 지금 통계를 보니까 반려동물 숫자가 등록된 것만 799만 마리라고 해요. 등록된 동물만. 반려동물만.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안 된 동물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가 604만 가구. 가구 수로 이러니까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펫 쪽이라고 하죠. 한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뭐 병원 당연히 있고요, 뭐 유치원, 놀이터,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례 서비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호텔부터 장례 서비스까지 또 이쪽에는 금융이 또 발달을 하면서 네. 반려동물 보험도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보험이라는 건 어떤 보장들을 해줍니까? 일단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펫 보험이라고 많이 쉽게 표현하거든요. 펫 네. 보험. 근데 보장의 내용이 우리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려동물도 각종 질병에 걸리겠죠. 사고도 당하고 그다음에 늙으면 병도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아직 반려동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비도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우는데 평생 진료비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다가 병원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정가가 없죠. 그렇죠. 예. 동일한 진료를 하더라도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펫보험 시장이 있는데 이 펫보험들이 주로 이제 실손보험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김석현 님이 월 100만 원 이상 소비할 여력 있는 분만 펫 키우시길 바라시고 맞습니다. 네. 김승희 님은 저도 펫 보험 들었어요. 유익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누구나 가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또 그리 많지 않다고요. 예, 펫보험이 실손보험 중심으로만 발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되게 다양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뭐 암보험도 있고 네. 질병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펫보험은 현재 실손보험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발생한 치료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는 실비보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한 3년이나 5년 단위 갱신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비갱신형 보험이 있어서 인간이랑 비교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네 비갱신형 보험들은 일단 보험료를 내고 평생 보장받는 거지만 지금 현재 펫보험들은 갱신형으로 인해서 3년 혹은 5년 주기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고요. 예. 그리고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통원 치료비와 입원 치료비, 수술비 이런 보험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아지가 병원을 갔을 때 네. 이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통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발생한 비용들을 좀 보장하는 것이고요. 수술했을 때 수술비를 별도로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이런 보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이 갔다가 남에게 그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네. 서로 동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신체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도 최근에 나와 있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해주는 이런 보험들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도 있는 거고 혹시 그 동물 MRI나 CT를 찍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그런 특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특약으로. 그 실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MRI, CT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MRI, CT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1회에 100만 원 정도까지 보장하는 특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손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금액만큼 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것도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실손보험이 사람들도 다 한도가 있듯이 반려동물도 한도가 있는데요.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상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최대 지금 한 30만 원까지 통원비를 보장해주는
게 있고요. 30만 원 한도라고 해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발생한 치료비를 하루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통원을 했는데 수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 한도가 한 200~3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하루에 한 3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보상받는 걸로 현재 이렇게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은 아니고 회사별로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연간 총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비를 많이 받아도 연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 한도를 또 더 높이려면 높일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장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치료비를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 70%, 100%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험을 싸게 가입하고 싶다. 그럼 네. 보장 비율을 낮추면 실제 비용이 발생했을 때 50%만 받겠다. 이러면은 이제 보장 비율은 낮지만 보험료를 싸게 가입할 수 있고 내가 다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 100% 한도로 이제 넣게 되면 다 100%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보험료는 비싸겠죠. 또 자기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30만 원 나와도 5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나머지 25만 원만 보상해 달라. 이렇게 자기 부담 한도를 넣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가입 시에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야, 이게 입원비, 수술비 한도도 있고 보장 비율도 한도가 있고 또 연간으로도 한도가 있고 네. 다만 이것도 보험료가 또 얼마나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 또 그 한도도 변경 가능하고 그렇죠. 야, 이게 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반려동물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된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네. 수술은 되는데 네. 시술은 안 됩니다. 아, 수술은 되고 시술은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검진이라든가 뭐 스케일링 같은 거 미용이나 검진 목적으로 하는 거 안 되고요. 또 그 예방 접종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때요? 맞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예방 접종비를 보장해주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예방 접종을 안 해서 걸리는 질병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잖아요. 예. 거기서 걸리는 예를 들면 뭐 홍역이라든가 심장 사상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보장이 안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은 그냥 생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계약일,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가입 즉시 보상이 되지만 네. 질병은 30일 정도의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놓고 30일 이내에 아픈 거는 보장이 안 된다. 네. 김성현 님이 강아지 4마리 키우는데 마리당 8만 원이 기본이라서 가입을 못 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어우야. 풀로 다 하신 경우에 그런 거고요. 네. 보통 얼마나 할까요? 펫보험? 보험료가 가입 연령이라든가 그 강아지 연령, 그다음에 갱신 주기, 보장 비율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3~4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3세 말티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로 기본적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품종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순종들이 조금 더 비싸고요. 혼종들이 조금 더 보험료가 쌉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있고요.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거든요. 갱신형이니까. 만약에 이제 막 10살이 넘은 우리 반려견들을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8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야. 월. 그 김승희 님이 슬개골 탈구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라고. 그 특정 견종은 슬개골 이게 뭐야? 슬개골. 네. 슬개골 탈구가 되게 잦은 견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최근에 그런 책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된 보험사를 찾아보시면 아, 그건 또 네. 그 특약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네. 저희가 주로 이제 강아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반려동물도 이게 보험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뭐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반려견 중심에서 이제 반려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만 가입 가능한 보험사도 있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여러 마리가 있다. 네. 그러면 또 할인도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고 문자가 지나갔네. 어떤 분이 강아지가 7살 넘어가지고 서은비 님도 10살 넘은 강아지는 안 받아준다고 네. 하는데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요. 좀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가입하신 경우에는 계속 갱신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2~3살부터 가입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생후 2~3개월 이후부터. 예,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쭉 가입하셔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입한 강아지들은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년 최대 20년까지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8살,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니까 좀 일찍 가입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그것도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영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참 펫 보험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사실 보험료만 따지면 일반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비싸요. 그리고 한도는 뭐 최대 낮고 월 보험료는 10만 원 좀- 넘는 것도 있다고. 예, 그럼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펫보험 드는 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저축의 목적이 아니라 보장의 목적이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 돈 가지고 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입하셔서 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를 받는다. 이걸로 내가 무슨 뭐 일확천금을 노리겠다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펫보험도 지금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잘 서치해 보시면 좋은 보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최소한의 안전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펫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